한 무리가 어느 패스트푸드 점포에 느닷없이 들이닥칩니다. 그리고는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테이블 위에 있는 것은 육식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딸랑 햄버거 하나 들고 있던 사람들이 졸지의 빌런이 되는 순간입니다. 소위 비건이라 불리는 채식주의는 밥상에 올라오는 모든 존재가 한 생명이라는 휴머니즘에서 출발합니다. 그들은 육식이 가축으로 길러지는 동물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고 주장하죠. 혹시라도 대규모 축사나 도살장에 가보신다면 전혀 틀린 말도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채식은 옳고 육식은 그른 것일까요? 삼겹살을 참으로 좋아하라 하는 저도 알고 보면 참 착한 아이인데 말이죠. 밥상 위에 나를 위해 죽어간 동식물들의 영정사진을 보고 있노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인류 또한 영정사진을 준비해야 한다고. 우리는 동물의 인권이 아니라 인류의 생존을 위해 육식을 줄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육식이 기후변화를 초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이 5도 높아지면 육상 생태계의 60%가 멸종한다고 하는데 지구온난화로 한국은 30년 사이에 평균 기온이 1.4도나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8월 IPCC가 공개한 6차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렇게나 기온이 오른 이유가 자연적 요인이 아니라 인간의 활동 때문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랍게도 대부분 화석 연료 사용이 지구온난화의 원인이라고 알고 있지만 지나친 육식 활동 또한 큰 축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이 있습니다. 대식임 동물을 뜻하는 반추동물인 소는 트름이나 빵구로 메탄가스를 배출하는데 그 짓을 시간당 20회나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시원하게 싼 똥이 분해될 때 또한 메탄과 아산화질소가 발생합니다. 이 메탄가스와 아산화질소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메탄가스는 이산화탄소에 비해 온실 효과가 21배, 아산화질소의 경우엔 무려 300배에 달합니다. 물론 여기서 겨우 소가 음매하고 응가하면 지구온난화가 일어난다고? 니 뻔이다! 라며 개무시하실 겁니다만 문제는 그 환장할 규모에 있습니다. 현재 지구상의 가축으로 소는 15억 마리, 돼지 10억 마리, 양 10억 마리, 닭 190억 마리가 있다고 합니다. 졸라 많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구상의 포유 동물의 총 무게 중 야생동물이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나머지 96%가 인간과 인간이 먹을 가축들이죠. 그럼 이 억소리 나는 가축들을 배 빵빵하게 먹이려면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계 경작지의 무려 80%를 가축이 먹는 사료와 건초 재배를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옌병 식량난이 걱정되고 있는 현실에서 전 세계 곡물 생산량 중 37%를 가축이 먹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구의 허파라고 할 수 있는 아마존의 산림은 현 시각에도 매 초마다 축구장만한 면적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사료의 주 원료인 옥수수와 콩밭이 대신하고 있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사료를 먹었은 목매이니 물도 마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려 담수의 70%가 그 농축산업에 쓰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고기 1kg를 생산하기 위해 16,000리터 물이 필요한데 이는 채소 생산의 100배가 넘습니다. 또 사료 먹고 물 마셨음 이제 시원하게 싸야 하죠. 소가 하루에 10kg 정도를 먹어 치우니 그 응가량도 어마무시할 겁니다. 이렇게 부지런히 먹고 끼고 싸고 하면 소 한 마리가 1년간 120kg 정도의 메탄을 배출합니다. 참고로 양이 8kg, 돼지가 1.5kg, 사람은 0.1kg 정도 된다고 하죠. 소 4마리가 차 한 대와 맞먹는 온실 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이제는 놀랍지 않습니다. 급기야 뉴질랜드 정부는 2025년부터 소의 트림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공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토 면적이 작은 네덜란드나 벨기에는 이미 가축 사육 두수 총량제를 시행하고 있죠. 이렇게나 너무 많은 가축이 지구상에 길러지고 있는 것도 말썽이지만 그 축산업 형태가 공장식 감금 사육이라는 게 더 문제입니다. 생각해봅시다. 좁은 공간에 가축을 가두어 키우려면 난리도 그런 쌩 난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니 기계화된 축사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죠. 사료도 삼시세끼 제공해줘야 하고 냉난방은 물론 환기도 잘 해줘야 무럭무럭 맛있게 자라날 겁니다. 엄청난 양의 분뇨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도 24시간 돌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동화된 시스템을 유지하려면 화석 연료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즉, 이산화탄소 배출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쇠고기의 수도라는 미국 텍사스주의 해리포드에는 한꺼번에 9만 마리를 사육하는 축사가 있을 뿐더러 이 마을에만 100만 마리의 소가 밀집해 있다고 합니다. 그 규모만큼 온실 효과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합니다. 자유롭게 방목해서 키우는 편이 이산화탄소를 덜 배출할 테지만 최소 비용으로 최대치의 고기를 얻으려는 이런 구조에선 어림도 없습니다. 소는 18개월, 돼지는 6개월, 닭의 경우는 40일 남짓 키워 도축하고 있는 이 고기 공장은 오늘도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고 하지만 실상 인간이 필요한 에너지 중 18%만을 육식을 통해 얻고 나머지는 채식으로 얻는다고 합니다. 근손실 방지를 위해 그렇게나 닭가슴살을 씹어댔는데 말이죠. 고기 한 덩이를 위해 필요했던 토양, 물, 곡물, 화석연료 등을 따져본다면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연병 비효율적이면서도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기까지 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채식이 옳은 것이냐? 물론 아닙니다. 최근 비건이 각광받으며 기업들이 앞다투어 시장에 대체육을 내놓고 있죠. 주로 콩 같은 식물성 원료가 고기와 유사한 맛과 식감을 내는데 눈 감고 먹으면 절대 모른다고 합니다. 제가 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쓰인 콩이 대규모 경작지에서 농약과 비료를 뒤집어 쓴 채 단일 재배됐다면 과연 친환경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온실가스를 흡수하던 나무가 잘려나가고 그 자리에 콩밭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밭에 뿌려지는 비료는 지구 최강의 온실가스인 아산화질소를 내뿜습니다. 이렇게 재배한 콩으로 만든 대체육 가공식품이 방목으로 정성스럽고 깨끗하게 키운 소고기보다 낫다고 할 수 있을까요? 육식이냐 채식이냐를 따지기 전에 음식이 우리 식탁에 어떤 과정을 거쳐 올라왔는지를 깊숙이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1인당 육류 소비량은 1990년 20kg에서 최근 55kg로 대폭 늘었습니다. 분명 고기는 맛있죠.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영양학적으로도 꼭 필요합니다. 먹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인류가 고기를 필요 이상으로 많이 먹는다는 겁니다. 위기에 공감하고 육식을 줄인다면 기후변화를 늦출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 재밌는 점은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 기후변화를 막고자 채식을 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사람들을 적극 지지한다는 의견이 71%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불편할 때가 있다란 질문에도 48%가 그렇다고 답했죠. 느작없이 들이닥쳐선 음식이 아니라 폭력이다, 동물들이 불쌍하다 등등의 외침이 솔직히 졸라 불편하긴 합니다. 가게는 뭔 죄입니까? 그들의 정치적 올바름이 과잉돼 있어 보이기도 하죠. 그러나 기후변화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직면한 상황에서 과도한 PC주의라고 치부하며 당면한 위기를 방관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올바름이 과잉돼 있는 것보단 결여돼 있는 상황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누가 더 옳다 그르다는 논쟁은 소모적일 뿐입니다. 공멸이냐 공생이냐. 현명한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공생을 아는 호모 심비우스이기도 합니다. 선택은 우리 몫입니다.